자, 이번 시간에는 어깨 근육입니다. 예전 표현으로는 견갑근이라고 했는데 어깨 근육입니다. 이 말은 어깨 관절의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이라는 소리예요. 어깨 관절의 운동, 그러니까 견관절의 운동입니다. 결국 견관절의 운동이라는 것은 뭐가 움직여야 돼요? 팔이 움직여야죠. 팔. 윗팔이 특히. 자, 팔을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이제 견관절, 어깨 관절의 운동인데, 그러려고 하면 근육의 한쪽 끝은 분명히 팔에 가야 되겠죠. 뭐 팔에 붙어 있어야지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 팔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팔을 움직이려면 한쪽 끝은 팔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정적으로 고정이 돼야 되는 근육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깨에 붙어요. 그 어깨라는 게 어디예요? 무슨 뼈야? 두 개죠. 그렇죠. 빗장뼈랑 어깨뼈. 그러니까 쇄골과 견갑골입니다. 우리 그 뼈대 계통, 골격 계통 할 때도 팔의 그 운동, 팔을 지지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그 견갑대, 상지대라고 했죠. 상지대. 상지대. 상지를 이렇게 지탱해 준다 해서 상지대 또는 팔 이음뼈 뭐 이런 식으로 두 뼈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팔의 운동에 있어서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결국은 그 근육도 거기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어깨 근육, 견갑근은 어깨뼈와 빗장뼈, 그러니까 견갑골과 쇄골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겉에서 보이는 근육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 어깨 근육 몇 개였죠? 6개. 자, 제일 큰 근육이 어깨 세모근, 삼각근입니다. 자, 모양을 보세요. 딱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마할 때도 그 삼각형 스타일로 안마를 하죠. 자, 이 세모근, 어깨 세모근, 그 등세모근 때문에 어깨 세모근, 어깨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세모근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 세 군데에서 시작해요. 삼각형이니까 세 군데에서 시작합니다. 앞쪽은 빗장뼈, 쇄골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간 섬유는 봉우리, 견봉이라는 데서 시작하고, 뒤쪽에 있는 섬유는 뒤쪽에, 자, 뒤쪽 어디서 시작했죠? 어깨뼈, 가시. 조금 가쪽이 되겠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앞, 중간, 뒤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합쳐져서 쭉 내려와서 팔의 중간쯤, 가쪽. 여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삼각형 꼭지점으로 해서 딱 붙어 있어요. 꼭지점으로 해서. 자, 요만큼. 삼각형 모양으로 딱 있죠. 요거 이름이 뭐죠? 어깨 세모근 거친면, 삼각근 조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작용을 생각해 볼까요? 이 어깨 세모근, 삼각근의 주 작용은 윗팔의 벌림, 상완의 외전입니다. 외전, 벌림이죠. 이게 이제 주 작용이고, 근육이 워낙 크니까 좀 부위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 쇄골 쪽에서 내려오는 이 근육 중심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윗팔에 굽힘. 앞으로 이렇게 드는 동작이 일어나겠죠. 이게 굽힘입니다. 그리고 중간 섬유, 이 봉우리에서 내려오는 섬유가 중심으로 작용하면 벌림이 되겠고, 당연히. 뒤쪽, 어깨뼈 가시, 견갑, 거기에서 내려오는 뒤쪽 섬유가 작용하면 뒤로, 굽힘의 반대, 펴이죠, 펴. 그러니까, 신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작용하면 윗팔의 벌림, 외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삼각근, 어깨, 세모근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깨 세모근을 빼겠습니다. 빼야 이제 다른 근육이 보이니까. 자, 딱 이 어깨 세모근만 딱 보여드릴게요. 뭐 나무 이파리 같이 생겼죠? 이렇게.
요게 어깨 세모근입니다. 자, 그 다음 주로 이제 뒤쪽에 있습니다. 주로 뒤쪽에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보이는 요게 극하근이라고 하는 가시 아래근이고요. 이 가시를 기준으로 위쪽에 극상근이라고 하는 가시 위근이 있습니다. 가시 위근. 그러니까 극상근부터 봐야 되겠네요. 가시 위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 위근은 이 뭐죠? 이 어깨뼈 가시, 견갑 극의 윗면. 이걸 우리 해부학 용어로는 극상와 가시 위 오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듯하게 옆으로 가서 봉우리, 견봉 밑을 지나서, 견봉 밑을 지나면 바로 뭐가 있죠? 견봉 바로 밑에 위팔뼈, 머리, 상완 골두가 있습니다. 그 위에 붙어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이걸 지금 우리 카메라에 잘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있으세요. 자, 다시 왔습니다. 자, 이게 어깨뼈, 견갑골이잖아요. 이게 왼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왼쪽 뼈입니다. 자, 이걸 잡아주세요. 이 견갑 어깨뼈 가시 위에 이 오목한 여기에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근육을 표현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 그럼 어깨뼈 몸통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이 가시의 윗면에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시 위 오목이라고 하는 극상와라고 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잘 잡았죠? 자, 이렇게 어깨뼈만 딱 따로 떼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보면 이 근육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 그 가시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요 봉우리 밖으로 나온 끝만 보이겠죠. 자, 이렇게 극상근은 되어 있습니다. 가시위근. 자, 작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작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용. 자, 그러니까 근육의 진행 방향과 그 위팔뼈 머리의 위치를 보면 되겠죠. 거의 바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주작용은 벌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는 거겠어요? 조금 전에 벌림의 주작용근 하나 했죠. 어깨 세모근. 그러니까 어깨 세모근은 위팔을 거의 뭐 180도까지 이렇게 벌림이 되는 셈이고, 이 극상근, 가시위근은 어때요? 바로 머리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수축해봐야 많이 벌릴 수는 없어요. 많이 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못 벌려요. 한 30도 정도 벌림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벌림에 관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벌림이 주작용이 되겠고, 그리고 약간의 가쪽 돌림 작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어깨 이 각도가 이 몸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관상면을 생각한다면은 이 봉우리 있는 이 위팔뼈 머리 있는 이 각도가 어때요? 살짝 앞으로 조금 나와 있습니다. 180도가 아니에요.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니까 살짝 가쪽 돌림, 외회전, 외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쪽 돌림 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주작용은 어쨌든 벌림을 보조한다라는 의미고요. 이 극상근이 임상적으로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허리가 아픈 사람들, 그래서 이 골반이 조금 앞쪽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반이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몸에 체중을 받치기 위해서 어깨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골반이 앞으로 나가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배가 앞으로 나오죠. 그럼 무게 중심이 배 쪽으로 쏠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깨는 어떻게 돼야 돼요? 뒤로 젖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어깨가 아까 각도가 얼마나 그랬어요? 30도 정도 앞으로 있다 그랬잖아. 근데 어깨를 자꾸 뒤로 이렇게 젖혀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 각도가 없어져. 거의 0도에 가까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극상근은 좀 단축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안마할 때 이 근육은 사실은 뭐 안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한다고 해봐야 이 봉우리 밑으로 그 부위밖에는 안 되고, 이 실제 근육은 어차피 그 승모근이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안마가 쉽지는 않겠죠. 물론 침을 놓게 되면 자극은 충분히 줄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병풍 같은 곳이 바로 이 극상근, 가시위근을 자극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극상근을 봤습니다. 자, 극상근을 봤으니까 따라오는 근육이 하나가 뭐야? 네, 극상근 했으니까 짝이 와야지. 극하근. 자, 말 그대로입니다. 극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극하근이고, 아까는 극 위에 있다고 해서 극상근입니다. 자, 극 아래에 딱 있죠. 딱 극 아래에 그 어깨뼈 가시, 견갑 극 아래에 있는 어깨뼈의 모양이 뭐예요? 딱 삼각형이잖아요. 이 근육이 딱 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딱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가쪽으로, 외측으로 나가서 어디에 붙느냐? 아까 우리 저거 뭐죠? 조금 전에 했던 극상근 붙었던 바로 그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큰 결절에 속합니다. 대결절. 아까 우리 극상근도 대결절이고, 이 극하근 이것도 대결절에 붙는 셈인데 살짝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 근육 자체가 뒤에 있으니까 반듯하게 뒤로. 자, 작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용. 중심에서 시작해서 가쪽으로 나왔으니까 당기면 팔을 어떻게 해요? 돌린다. 어느 쪽으로? 가쪽으로. 안쪽으로 돌리는 거 아니죠? 그대로 가쪽으로 갔기 때문에 당기면 그대로 팔이 이렇게 뒤쪽으로 돈다는 거죠. 이걸 우리 관절 운동에서는 가쪽 돌림, 외회전, 외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극하근을 살짝 떼면 극하근 붙었던 바로 밑에 소원근이라고 하는 작은 원근이 붙어 있습니다. 작은 원근이 거의 진행 방향은 똑같죠. 단지 근육이 훨씬 작습니다. 거기 어깨뼈의 가쪽 모서리, 그죠? 거기 조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모양을 클로즈업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용은 어떻게 써요? 작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극하근, 가시 아래근하고 역시 팔에 가쪽 돌림. 자, 그 다음 요 소원근 바로 밑에 그 견갑골 외연. 자, 이건 조금 뗄게요. 떼고 소원근이 붙었던 바로 밑에 견갑골 외연, 그러니까 어깨뼈 가쪽 모서리 그 아래 거의 하각까지 이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비스듬하게 올라가면서 팔에 작은 결절, 능선, 소결절 능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이게 대원근, 큰 원근이라는 겁니다. 작용은 어때요?
역시 팔의 움직임인데 팔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겨드랑이 속으로 들어가서 앞쪽으로 가니까 당기면 팔이 안으로 돈다는 거죠. 안으로. 그래서 팔의 안쪽 돌림입니다. 안쪽 돌림. 자, 그러니까 이 소원근과 이 대원근을 잘 이렇게 화면으로 잡아보세요. 시작하는 곳은 비슷하지만 닿는 곳은 다르고 가는 과정이 팔로 가는 과정이 달라요. 붙는 곳이. 소원근은 그냥 반듯하게 가서 뒤쪽에, 대원근은 속으로 들어가서 앞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소원근은 가쪽 돌림, 대원근은 안쪽 돌림. 물론 시작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팔을 벌렸을 때 좀 안으로 당겨주는, 모아주는 역할도 어차피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작용은 돌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원근, 대원근, 작은 원근, 큰 원근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 밑근이 있는데요. 이거는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다시 어깨뼈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속면, 어깨뼈의 속면, 그러니까 갈비면, 갈비와 접하는 면, 거기에 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속면이죠. 자,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이 근육 뒤에서 본 모습. 자, 딱 잡으세요. 견봉 밑으로 조금 나와 있는 것밖에 안 보이죠? 다 속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뒤로 돌려서 볼게요. 이렇게. 이 전체에 삼각형 모양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극하근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다시 뒷면. 우리 어제 했던 앞톱니근 같은 경우는 이 모서리에만 붙어 있었고, 나머지 이 속 전체 면에는 전부 이 어깨 밑근, 견갑 하근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볼게요. 자, 이건 앞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에 붙느냐? 소결절.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소결절에 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잡아보세요. 이 근육이 조금 나와 있는 모습 보이죠? 여기 조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시작은 안쪽이죠. 안쪽으로 나와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역시 안쪽 돌림에 관여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쪽 돌림. 안마하기는 좀 어려운 근육이겠어요. 워낙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어깨 근육, 견갑근 6개를 봤습니다. 삼각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 견갑하근. 전부 팔의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이고 50견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전부 근육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많이 생기는 근육들이라는 거죠. 통증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마할 때도 이 근육의 방향, 위치 이걸 잘 생각해서 안마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어깨 근육까지 살펴봤습니다.